본 컨텐츠는 프롤로그 영상을 반드시 보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사전에 프롤로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전달이 될 거라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처음에 귀신으로 출발했던 컨텐츠였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의 증거를 찾다가 찾게 된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 미국 최대 논란의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내년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그 사건을 미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엠모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EVP 있죠? 우리 프롤로그에서 했던 귀신의 목소리가 들어온다는 EVP의 사례입니다. EVP의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그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2004년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04년 샌드라라는 여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연히 자기가 샀던 레코더 있죠. 녹음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잡음이 들린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내용이 이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라시 피터슨. 스캇이 날 죽였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2004년 발견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은 2002년 임신이었던 상태에서 끔찍하게 살해됐던 라시 피터슨 사건의 실제 내용이었던 겁니다. 결국 샌드라는 2004년, 즉 2년이 지나서 2004년에 경찰서에다가 그 녹음 파일을 갖다 주고 자기가 그동안 이 영혼과 대화를 했다고 해요. 계속 라시 피터스가 계속 대화를 했고 그 내용들을 날짜별로 쭉 정리를 해서 경찰서에 제시를 했고요. 경찰은 그동안 미궁이었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은 남편 스캇 피터슨이다 확정을 내리고 체포를 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에서 시신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게 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에 나왔던, 외부에 나왔던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내용으로는 이 EVP 녹음된 목소리가 외부에는 알려진 적이 없는데 재판 있죠. 실제 재판할 때 그 재판 내용에는 그 목소리가 나왔고 배심원들이 그 목소리를 다 듣고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캇 피터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짜 사건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서프라이즈가 얘기를 한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2002년입니다.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 즉 지금으로부터입니다. 약 15년 전에 있던 일이죠. 오늘이 12월 23일이니까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바로 남편 스캇 피터슨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당시 스캇 피터슨은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자신의 아내 라시 피터슨입니다. 자신의 아내였고요. 자신의 아내가 실종되었다라는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센트럴밸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실제로 라시가 이제 아내가 실종됐던 그 당일날 스캇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있는 버켈레이 마리나에서 낚시를 했던 것으로서 실제로 알리바이가 원래 완성이 됐었습니다.
나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확인이 안 됐던 겁니다. 누굴 범인으로 잡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선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어쨌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우연히 라시의 영혼하고 아까 얘기했던 샌들라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남편의 낚싯배에 실려서 머켈레이 마리나 해안 가까운 바다 및 콘크리트에 묵힌 채대가 수장됐다. 나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됐고, 그리고 나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와 함께 나를 빨리 찾아서 묘지에 안장시켜달라. 나는 빨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남편 스캇을 꼭 고발하고 싶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 라고 그 영혼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샌들라에게.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알려준 거고요. 경찰은 그 부분대로 하나씩 수사에 들어갔고 실제 사진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 잠겨있다고 했으니까 그 강 주변으로 해서 하나씩 내용을 찾아보고 있던 거죠. 처음에 찾아봤을 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뻥이구나.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샌들라라는 사람과 라시는 계속해서 영혼으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EVP로 계속해서 자료 수정을 해줬다고 해요. 거기보단 이쪽, 이쪽보단 이쪽. 그렇게 해서 결국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범행의 증거물들이 하나씩 속속 등장하는데 남편이 탔던 보트에서도 증거가 나오고요. 남편 보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고지 및 여러가지 시신의 혈흔 흔적들로 해서 남편 스캇이 최종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은 2002년 당시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실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아이를 죽였던 거예요. 임신 8개월인데 태아까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까지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기 시작해서 여론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때 당시 처음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일명 태아 손상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18세 이상의 임산부와 그리고 태아를 같이 죽이면 더 가중 처벌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2년에 신설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으로 지목받은 스캇은 지금 부시 대통령이 만든 이 법안에 쉽게 얘기하면 가중 처벌까지 받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 찾았습니다. 일단 놀라웠습니다. 와, 그럼 EVP를 인정해야 되네요? EVP에 실제 영혼의 목소리가 들어와서 EVP에서 영혼이 여기에 내 시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사형까지 진짜 범죄자를 잡아 넣은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사건의 약간 이상한 점들을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이걸 왜 좀 의심을 했냐면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 분명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증거물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스캇의 변호인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스캇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캇이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은 없다. 정황의 증거만으로 살인으로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분명히 이게 자료고 이게 증거물이라고 검찰이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왜 스캇의 변호사는 증거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자료 말고 조금 더 내용을 면밀히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 및 내용들을 하나씩 조회해보고 있었죠.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상한 점 첫 번째 찾았습니다. 분명히 서프라이즈에서는
일반적 레코더 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일반적 레코더. 일반적 레코더 갖고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에 나왔더라. 근데 미안하지만 일반적 레코더는 EVP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EVP를 한번 프롤로그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EVP는 전자음성 장치이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녹음하는 장치입니다. 달라요. 일반적인 레코더에서 녹음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는 일반적 녹음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블로거는 EVP 기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신기한 걸 찾았습니다. 분명히 서프라이즈에서 처음에 공개했던 자료를 확인해보면 2년 뒤인 200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04년에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시신에 대해서. 그걸 갖다 주고 2004년에 찾았다고 하는데 실제 기사를 찾아보면 라스 피터슨이 실제 발견된 날짜는 2003년 4월 13일, 즉 2002년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시종됐으니까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4개월쯤. 그러니까 2년 뒤가 아닙니다. 우리가 2년 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꼴랑 해봐야 딱 4개월 지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심이 갔어요. 4개월밖에 안 지난 사건을 가지고 2년이라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맞죠. 근데 분명히 서프라이즈는 샌드라라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샌드라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샌드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책을 내고 자기가 뭔가 채널러적 능력이 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서프라이즈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영매입니다. 자기는 EVP 가지고 귀신을 찾는 영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내가 사례로서 찾은 거예요. 책입니다. 샌드라가 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르시의 그 시신을 찾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다 발견된 다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얘기한 게 아닌 거죠. 당시 사건이 다 끝나고 시신이 발견됐는데 맞아 내가 저거 옛날에 얘기했었어 라는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EVP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EVP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한 가지 생각.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야 EVP로 사형 때렸다며? 그럼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야 이거 진짜 사건 맞아? 진짜 존재하는 사건은 맞는 거야? 네. 진짜 존재하는 사건은 맞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한테 정보가 넘어올 때 진짜 존재하는 사건에 이상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호기심만을 자극하게 한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은 실제로 기사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이요. 실제 사건 내용을 외국 기사 및 외국에 나와 있는 모든 판례를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내용도 좀 다른데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전달해 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 사건은 2018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건입니다. 첫째, 시신이 발견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신은 4개월 뒤인 2003년 4월 13일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 뭐가 하나 떠내려옵니다. 뭐야? 봤더니 웬 남자 아이의 시신입니다. 애기예요. 태아입니다. 태아. 남자 애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태아구나. 근데 경찰이 그걸 보자마자 놀랬던 게 뭐냐면 애가 부패 없이 깨끗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이게 뭐지?
당연히 태아가 이제 탯줄까지 같이 있는 걸 보고서 아 이러면은 주변에 뭐가 같이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발견된 곳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공간에 선착장 근처에서 웬 여자의 몸통이 발견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몸통입니다. 머리, 여기 림프선까지 없는 시신, 팔과 다리가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브로니치와 비엘러는 그 시신을 딱 보자마자 이거 그때 그 사건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편, 지금 교도소에 있던 스캇.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 없었겠지만 남편 스캇이 떠올랐다고요. 당시 사건, 2003년 당시에. 당시 샌디에이고는 멕시코 국경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시에 도망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캇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경찰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찾고 스캇에 대한 의심을 좀 하고 느낌이 그랬다고 해요. 바로 DNA 검사를 해봤는데 DNA 검사 결과 라시 피터슨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스캇 피터슨은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EVP로 알려줘서 찾은 게 아닙니다. 태아가 떠내려와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좀 다른 게 뭐였냐면 도망치기 전에 붙잡았는데 남편을 붙잡자마자 이상한 점들이 확인됩니다. 자동차를 찾아봤는데 그 자동차 안에는 첫 번째 실제 이게 사진입니다. 차 안에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차 안에는 칼 말고도 소지품, 핸드폰 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갑이 하나 있죠. 이 지갑의 아이디 카드, 즉 신분증은 스캇 피터슨의 형 거였습니다.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입니다. 그리고 뭐 아동용 책들도 있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돈도 있었습니다. 약 14,000에서 15,000달러 사이의 돈도 그 차 안에 같이 있었고요. 좀 더 특이했던 건 그 안에는 비아그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아그라 수십 정, 그것도 같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당시 체포했던 경찰 뷰엘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캇은 미션이 없는 제임스 본드 같았다. 즉 안에 너무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았다. 아니 이게 뭐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내용을 전달해 드려도 이 사건의 내용은 좀 정리가 됩니다. EVP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실제 그냥 범죄 사건이었던 겁니다. 귀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의 중심이 지금 보시는 제목처럼 옮겨갑니다. 영혼, 귀신이었던 그 공간에서 토막살인 사건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라시는 토막살을 당했습니다. 실제 법의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신이 안에 들어가서 물에서 부패해서 이렇게 잘린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 법의학자들이 확인해본 결과 잘리고 들어갔다가 맞답니다. 잘리고 머리와 팔다리가 다 잘린 채로 들어간 게 맞고 태아가 실제로 부패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태아는 배 안에 있던 상태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보호를 당한 거죠. 보호를 받고 딱 부패가 다 돼서 자궁까지 다 드러나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떠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없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사건을 보셨을 때 말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스캇을 잡은 증거가 뭐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증거가 됩니까? 실제 스캇이 잡혔을 때 당시에 머리도 염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 뭐 비아그라가 있는 것, 차에 칼이 있는 것, 캠핑 도구도 있는 것, 밧줄도 있는 것, 돈도 있는 것. 분명히 스캇은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캠핑을 좋아했기 때문에 캠핑 도구들이다. 증거가 뭐죠?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살인범이다라고 증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오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드린 건 범인인 것처럼 끌고 가서 얘기를 했지만 막상 정황 증거를 판단해보면 뭐 증거가 없는데 왜 범인이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상한 점 세 번째, 도대체 스캇이 범인이게 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스캇이 범인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머리카락. 유일한 법의학적 증거는 머리카락 하나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뭐냐면 라스의 것으로 판단되는 머리카락이 아까 봤던 스캇의 배에 있었어요. 배에 그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배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같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으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머리카락이 하나 있다라는 정황 증거 하나, 사실적 증거는 맞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기소를 하고 그거 하나로 넣어서 사형을 때리고, 그리고 스캇에 대해서 그걸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스캇의 정확한 법의학적 증거 머리카락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증거들이 붙는데 이 추가 증거가 되게 이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추가 증거는 첫째, 스캇이 머리 염색을 해서 외모를 바꿨다. 염색을 해서 외모를 바꾼 게 추가 증거다. 두 번째,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엄마의 이름으로 구매를 했다. 근데 스캇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론한테 하도 주목을 받아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샀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셋째, 아내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포르노 채널 있죠. 2개의 포르노 채널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집을 팔려고 했다. 그리고 아내의 랜드로버 차량을 팔았다. 이게 추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법의학적 증거 머리카락 하나에 나머지 정황 증거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사형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스캇이 프레이라는 여자랑 불륜관계였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불륜관계여서 사고가 터진 거다. 여러분, 최대한 입장을 중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재판 증거가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실종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르노 채널을 2개나 가입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비아그라를 가지고 다닌 거 봐서는 약간 성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남자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 가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륜관계도 있다고 하니까 성에 대한 걸로 되게 강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연계성이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칼에는 혈흔도 없었습니다. 자, 뭔가 내용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출발점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어쩌면 2018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이야기를 오늘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 정말 스캇이 죽인 게 맞을까입니다. 진짜 스캇이 죽인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최초로 저에게 들으시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건 2017년 지금 하반기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다시 재판을 하냐 마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인데 말이죠. 자, 실제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캇은 성도착증이 심하다. 둘째, 당시에 스캇이 집에 오면서, 그러니까 낚시해서 집에 오면서 자신의 아내 라시폰에다가 보이스메일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그 보이스메일이 굉장히 로맨틱한, 막 사랑해, 뭐 이런 내용. 근데 5년차가 그런 내용을 남겼다는 게 너무 일부러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 라시가
사라지고 스캇이 어떤 여자와 바람을 폈다. 2주 뒤에 그거. 네 번째, 라쉬와 코너입니다. 코너가 그 태아의 이름이었어요. 태명. 코너인데 라쉬랑 코너가 샌프란시스코만에 있었다. 거기는 스캇이 낚시를 하러 간 곳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염색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다른 차를 샀다. 멕시코 국경을 언제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5가지 근거를 들고 사형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스캇이 성도착증 환자인 건 잘 모르겠지만 스캇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가 발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스캇이? 라고 할 정도로 스캇은 되게 공손하고 예의 바랐던 사람. 두 번째, 보이스메일을 남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차에도 아내의 사진을 갖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답니다. 평상시에도 부부금슬이 되게 좋아 보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라쉬가 사라지고 스캇이 엠버라는 여인과 실제로 바람이 났다라는 얘기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엠버가 술집 여자입니다. 근데 엠버가 실제로 스캇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들이 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라쉬하고 스캇 집안이 좀 잘 사는 편입니다. 실제로 라쉬는 할머니한테 약 100만 달러 정도의 상속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받은 상태였대요. 죽기 전에. 100만 달러면 약 우리나라 돈 현재로 따져서 12억 원 정도인데 할머니한테 받을 재산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풍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엠버라는 여인도 뭔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누군가는 꽃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큼 일단은 그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스캇이 혼자 낚시를 하러 간 곳이 샌프란시스코 많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 시신이 발견돼도 그쪽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근처에 낚시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강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해서 만약에 강에 넣는다고 하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머리를 염색한 것, 다른 사람의 아이디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 다른 차를 구매한 것, 내 신원이 노출돼 사람들이 하도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불편해서 사람 모든 언론이 와서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스캇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상한데라고 판단하지 않고 5가지를 무조건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5가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같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스캇은 지금까지도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아직 사형 집행은 안 됐으니까요. 복역 중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범인이 잡혔습니다. 토막살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라쉬 피터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검찰, 경찰 누구도 확실하게 말을 못합니다. 증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데리고 나가서 어디서 죽였고, 어디서 죽여서 혈흔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라졌다, 시체가 발견됐다, 체포, 끝. 중간 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밝혀지는 게 수사의 결론인데 이 수사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스캇 피터슨이 했던 가장 무서운 말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스캇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고준희 양 실종 사건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데 마지막 목격자가 곧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실제 경찰은 그 라쉬를 마지막으로 본 건 스캇이다 라고 얘기해 스캇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스캇은 끝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라쉬를 본 건 내가 아니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인데 스캇이 실제로 이제 그 배를 타러 떠나고요. 낚시하러 떠나고 나서 이웃 주민들이 아내였던 라쉬가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하는 걸 봤어요. 목격한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30명에 대한 진술이 법정에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현재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30명이 봤는데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건 아니에요. 스캇이 아닙니다. 그럼 스캇이 떠나고서도 라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없어진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스캇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사라진 거니까. 근데 남편의 진술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뒷뜰에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산책을 나가서 집까지 돌아와서 강아지를 묶어 놓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스캇에게 얘기합니다. 넌 그러면 왜 판결문을 들을 때 넌 왜 그러고 있었어? 이게 15년 전 재판 때 좀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스캇은 어떠한 최후 진술, 최후 변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배심원들도 이 새끼 개새끼예요. 이 새끼 범인이야 이거.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태. 저 말고도요 본 사람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오지 않았고 법원 판결문 자체에서도 실제로 이제 자기가 용의자로 왔으니까 피의자로 온 자기가 요청했던 증인 신청에 대한 게 실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난 증인 신청했는데 안 온 건데. 스캇은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냥 곧바로 사형수를 때리자마자 자기는 그냥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날 배신했구나. 끝났구나 이거. 와. 왜냐면 자기 30명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30명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를 모든 사람이 괴물이다. 너는 괴물인 것 같아. 넌 진짜 이상해. 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저격진행이죠. 네가 범인이야. 현재 스캇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쉽게 말하면 법정 판결이 잘못 진행된 부분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뒤집어 달라가 아니라 재판이 잘못 진행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즉 재심 청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만약 스캇이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 아닌 사람을 15년 동안 가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 악마, 이 나쁜 새끼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까지 죽여? 나쁜 새끼. 그거 다 누가 보상하냐는 문제입니다. 실제 변호인단은 나름대로 되게 놀라운 정황 증거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아내 라시를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용의자 제시를 던졌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산책시키는 걸 분명히 본 거는 몇십 명 확인이 끝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이 그걸 추적하지 않았던 거고요. 강아지도 묶여있는 것도 확인이 다 됐고 실제 시체는 머리가 없고 몸통만 있었다. 이미 자르고 는 거니까. 실제로 2000년 12월 24일 이웃집에 살고 있던 수잔 메디나입니다. 수잔 메디나가 좀 놀라운 진술을 하나 하는데 12월 24일 아침과 26일 오후 둘 중에 하루의 새벽에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보석 75점과 권총 2자루를 훔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웃집에 이제 도둑이 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스캇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석 75종과 권총 2종을 가져간 건 맞는데 나머지 재산들을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사건 정황 증거가 무언가 황급하게 도망간 흔적과 하나 더 권총의 흔적, 소음기가 없어졌습니다. 소음기가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웃집이 비어져 있을 때 누가 훔쳐가는 걸 만약이라도 목격을 한 라시가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피살을 당하고 그렇게 유기된 게 아닌가에 대해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 중입니다. 실제로 스캇 피터슨은 지금까지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형수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외부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캇 피터슨이 실제로 있는 교도소가 공개가 됐죠. 스캇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죽인 적도 없다.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스캇의 변호인단은 얘기합니다. 재심을 받아달라. 미국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 사건이 재심 청구가 된다면 2018년 여러분은 가장 뜨거운 논란의 사건을 미리 보시게 된 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많은 블로거들, 많은 유튜버들 그냥 쉬운 내용들만 가지고 와서 자극적인 방송을 합니다. 실제 이 사건은 EVP, 즉 귀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고 굉장히 무섭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같이 잘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